혹시 여러분들은 학점은행제를 왜 알아보시나요? 분명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학점은행제를 검색하셨을 것 같은데요. 학점은행제는 생각보다 되게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그 목적에 맞게끔 진행 전공을 선택해야 되고요. 오늘 학점은행제 왕초보 가이드 제2탄에서는 제가 학점은행제 활용 방법과 전공 선택 방법 및 추천 전공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우선은 학점은행제는 어떤 사람들이 왜 하고자 할까요? 첫 번째는 전 대학교 편입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학교 편입이라고 하면 보통 4년제 대학교에 3학년으로 입학하는 걸 말하잖아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수능으로 들어가기 힘든 중상위권 대학들을 편입으로는 좀 더 확률을 높여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도전하고 있고요. 이때 학점은행제로는 편입 조건을 좀 빠르고 저렴하게 갖출 수 있어서 아마 학점은행제 사용자 수의 진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게 편입이 아닐까 싶어요. 다음으로 많이 하는 거는 사회복지사나 보육교사나 평생교육사, 한국어교원 이런 자격증 취득이에요. 사회복지사나 보육교사 자격증이 노후 대비 자격증, 전망 좋은 자격증, 경단료 자격증으로 유명한 건 알고 계시죠? 이 자격증들을 취득하려면 우리가 학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대학교에서 이 자격증들을 취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연령이 20대부터 많게는 70대까지 되게 다양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대학에 다시 입학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취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산업기사, 기사, 청소년 상담사 같은 그 자격증 응시 자격을 충족하기 위해서 학점은행제를 또 많이 하시는데요. 국가기술 자격증들 중에 따로 학력 응시 자격이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두 번째, 이와 같은 맥락으로 자격증 시험 때문에 다시 학교에 갈 수는 없으니까 학점은행제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도 4년제 학위가 있어야지만 갈 수 있는 대학원 진학, 회사에서의 연봉 협상이나 진급을 위해서 학위가 필요하신 분들이 학점은행제를 많이 이용하시고요. 이런 거 말고도 학력이 필요한 무언가가 있다면 학점은행제도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서 학점은행제가 나에게 필요한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 연미쌤한테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학점은행제를 진행할 때 전공은 어떻게 설정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학점은행제에 어떤 전공이 있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학점은행 하면 빠질 수 없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에서 표준 교육과정 메뉴를 클릭해보면 학점은행제에 있는 모든 전공들을 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 전공을 모두 다 진행이 가능한 건 아니에요. 학점은행제도도 수요에 따라서 강의를 개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찾지 않는 전공들은 실제로 수업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그 표준 교육과정 메뉴에서 원하는 전공명을 클릭한 후에 과목마다 개설교육 훈련 기간을 확인해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전공이 모두 다 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서 좀 적합한 전공들이 나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학생분들이 많이 찾는 전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학점은행제를 하시는 분들 중에는 단순히 이 학위가 최종 목적이 되는 분들보다는 어떤 다른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한 수단으로 활용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편입 지원 조건이나 대학원 지원 조건, 산업기사, 기사 자격증 응시 자격 이런 게 그 경우가 되겠죠? 네,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난이도도 좀 쉬우면서 온라인으로 좀 빠르게 가능한 전공들을 많이 찾으세요. 그 중에서도 가장 쉬운 전공이 바로 경영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아마 학점은행제 경영학 추천하는 이유, 학점은행제 경영학 간단해요 이런 글들이나 영상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 또한 고졸학력 기준으로 만약 가장 빠르고 쉽게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경영학을 추천할 것 같아요. 이 경영학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온라인으로 100% 가능하고 학점 인정 자격증들이 많아서 기간 단축에 되게 용이해요. 그리고 이런 자격증들 중에 학점 인정 많이 되면서 독학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자격증들이 많아요. 뿐만 아니라 전공이면서 교양인 과목들이 많다 보니까 난이도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점, 이런 점들 때문에 아마 경영학을 많이들 추천하는 것 같아요. 물론 경영학 외에도 온라인으로 100% 가능하고 좀 쉬운 전공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심리학, 아동학, 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 영어영문학, 정보보호학, 법학, 소방학
등이 있고요. 실습 딱 한 과목만 포함해서 온라인으로 가능한 전공들 중에는 사회복지학이나 한국어 교원 딸 수 있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전공 외에 나머지 전공들은 많이 어렵거나 아예 진행할 수 없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학점은행제는 수업 말고도 학점 인정 방법들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바로 뭐였죠? 자격증이나 전적대 학점. 이죠. 그래서 자격증 아니면 전적대 학점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막 무조건 쉬운 경영학보다는 해당 전공을 살려서 학위를 취득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이제 연미쌤 전문인 공학 계열이나 아니면 디자인 계열을 그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계공학, 전자공학, 건축공학, 전기공학 이런 공학 계열 전공들 있잖아요. 이런 공학 계열 전공들은 보통 학생분들이 전공 학점으로 인정되는 자격증들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가 많아요. 관련 산업기사나 관련 기사 이런 걸로. 이런 경우에는 수업으로 들어야 되는 학점이 현저히 줄어들잖아요. 나머지 학점은 수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으세요. 비슷한 맥락으로 전적대 학점도 마찬가지죠. 그 전적대 학점도 전공 살려서 학위 취득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2년제 전자공학 졸업하신 분이 학점은행제로 4년제 전자공학사를 따려고 한다. 충분히 온라인만으로 가능하세요. 물론 전자공학이라는 전공은 원래 온라인으로 열리는 과목이 극히 적지만 전적대와 동일 전공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거기서 이수한 그 학점들을 대부분 다 전공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조금 부족한 학점은행 조건에 맞게끔 부족한 학점만 채우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충분히 동일 전공으로 진행하셔도 되고요. 물론 예외는 있어요. 그러니까 간혹 상담 받을 때 본인이 원하는 전공은 경영이 아닌데 막 플래너들이 무조건 경영으로 하세요 라고 한다면 저한테도 한번 상담을 받아보세요. 진짜 불가한 전공이 맞는지 아니면 좀 요리조리 채워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점검해드릴게요. 나름 6년 경력의 베테랑 플래너니까요. 베테랑 너무 오글거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학점은행제 전공을 선택할 때는 우선 본인이 학점은행제를 하려는 목적과 그리고 원하는 전공이 무엇인지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신 다음에 이게 진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인지를 상담 받아보세요. 본인의 목적이 만약에 단순 학위 취득이라면 이왕 대학교 학위 취득하는 김에 공부해보고 싶었던 분야를 공부하는 게 좋잖아요.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2탄에 걸쳐서 제가 여러분들께 학점은행제 왕초보 가이드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학점은행제가 혼자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만든 제도이지만 한두 달로 끝나는 과정이 아니다 보니까 학습 계획을 세우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혼자 진행하시려는 분들은 당연하고 플래너와 같이 진행하는 경우에도 본인이 본인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주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궁금하시거나 가이드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도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 혹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문의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학점은행제는 효율적으로 하세요. 가시TV 연미쌤이었습니다. 안녕!